김문수 전 지사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지금 김문수 전 지사가 조원진 당과 우리 공화당이죠. 우리 공화당과 합당에 실패하고 나서, 실패라고 해야 될까요? 탈당을 하고 나서 우리 자유공화당 합당을 하려고 했던 자유공화당에서 탈당을 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가 됐는데, 기독자유통일당 정강훈 목사님 당이죠. 이렇게 불러야 알아듣기가 쉬우니까 기독자유통일당, 기독당 여러 가지로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선대위원장으로 복귀를 했네요. 그러면 총 선대위원장이 3명이 되는데, 김경재 총재하고 김성규 장로님, 전에 국정원장을 하시고 노무현 시절에 법무장관을 했던, 그래서 1심회를 수사를 하다가 물러나게 됐죠. 1심회 수사를 하다가 수사를 더 못하고 물러났던 김성규 장로님하고 김경재 총재, 김성규, 김경재, 김문수, 이렇게 세 선대위원장 체제로 기독자유통일당이 이렇게 운영이 되겠네요. 인사말은 이렇게 했네요. 문재인은 드루킹 여론 조작으로 당선되었다. 울산시장 부정선거를 총지휘하였다. 상습적인 부정선거자인 그가 도리어 정강훈 목사를 구속시키고 코로나를 빙자하여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멈출 수 없는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예배의 자유를 보장하라. 1번. 정강훈 목사를 석방하라. 2번. 박근혜, 이명박, 남재준 등 적폐몰이 구속자를 전원 석방하라. 3번. 관건 선거를 중단하라. 4번. 이렇게 했네요. 예배 자유, 정강훈 목사 석방, 박근혜, 이명박, 남재준 등 적폐몰이 구속자 전원 석방, 관건 선거 중단, 이렇게 4가지를 내세웠습니다. 그렇게 하고 비례대표 1번이 기독자유통일당에서는 이해란 박사네요. 여성 탈북자, 여성으로서 1번이죠. 1호 박사죠. 그렇게 2번은 김성규 전 국정원장, 그리고 3번은 주옥순. 이후 멤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한 명이 당선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참 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 할까요? 보수우파의 갈등이 있죠. 고민이. 지역구는 결정이 됐어. 지역구는, 그래, 박근혜도 거대 야당을 밀어달라고 하니까 지역구는 그렇게 밀어줘. 그런데 비례대표를 누구를 찍을 것이냐. 기독교인으로서는 여러분들도 그런 갈등이 없습니까? 저는 아직도 사실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 비례대표를 몰아줘야지. 4표가 되면 안 되잖아요. 3%가 안 되면 4표거든요. 3%가 안 된다. 2.9%다. 이렇게 하면은 1.5%다. 이렇게 해도 그게 우파의 4표가 된단 말이에요. 4표가 되니까 거기뿐만 아니고 또 다른 비례정당도 있잖아요. 우파에. 그러니까 4표가 안 돼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는 군소정당에는 찍으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4표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또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해란 박사라든지 김성규 장로라든지 주옥순 투사죠. 투사. 이런 분들을 생각을 하면은 특별하게 또 이해란 박사나 김성규 장로 이런 사람들은 투쟁력이 좋지 않습니까? 투쟁력이 이해란 박사가 참 좋거든요. 좋고 지금 주사파하고 투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한 3그룹 정도가 있을 거예요. 주사파하고 투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꼭 필요한 그룹 있잖아요. 주사파를 몰아내는데, 현 정권과 싸우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투쟁을 할 수 있는 그룹이 3그룹이 있어요. 3그룹이 있는데, 첫 번째는 김문수 지사처럼 주사파에서 전향을 한 사람들 있잖아요. 전향을 한 사람들. 근데 확실히 전향을 한 사람이어야 돼요. 하태경이 이런 애들은 조금 그래요. 너무 왔다 갔다 해사니까 제대로 전향이 된 건지도 의심스럽기도 하고. 근데 진짜 주사파에서 전향을 해서 주사파의 저격수 노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김문수
차명진 이런 사람 아니겠어요? 확실하죠.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심상정이보다 서열이 높으니까 감옥에서도 그만큼 오래 생활한 사람이었고 고초를 많이 겪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심재철이 이런 분들도 약간 그 성향이 있죠. 그런 분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주사파하고 싸우는 데 있어가지고 전선에 있어가지고 적을 너무나 잘 아는 김종인 이런 분들은 과거에 주사파는 아니지만은 적을 잘 안다는 측면에서 약간 결이 다르긴 하지만은 김종인 이런 분들도 전략적으로는 필요한 거예요. 적을 잘 알아야 되거든. 문재인의 내부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민영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배성희 TV에 나와서 참 말을 재미있게 하죠. 배성희 TV 보면은 여러분 재미도 있고 우파의 어떤 그 여전사 같잖아요. 배성희가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지금 배성희하고 같이 함께하는 그 따따부따라고 있거든요. 그 참 재미도 있습니다. 재미도 있고 유익도 하고 그렇게 하고 막 투쟁력도 있고 하면 좋잖아요. 말도 세고 변호사니까 말도 재미있게 잘하고 말도 잘하고 내용도 있어요. 막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뉴스 다 보고 좌파들 있잖아요. 좌파들 뉴스까지 다 보고 그렇게 하면 투쟁력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좌파 뉴스를 일반적으로 저희는 잘 안 보지 않습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열받아요. 어쩌다가 막 문재인이 뉴스 나오는 것도 스트레스 받고 막 보기 싫으니까 아예 안 봐요. 제가 예전에도 그 김어준이 하는 그 딴지일보 이런 게 있거든요. 김어준이 교통방송하는 좌파 이렇게 좀 생각이 이상한 애들 있잖아요. 희한한 애들이 있어요. 말을 가지고 궤변론자예요. 궤변론자. 말장난을 하고 또 막 추잡스러운 측면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데 가서 좀 우리가 보고 하려고 하면 이게 막 보대끼거든. 보대끼는데 배성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들도 가서 막 참조를 하고 해서 그렇게 하면 이게 투지력이 높아져요. 투지력이 할까요? 투쟁력이 높아져요. 투쟁력이 높아지는데 그 투쟁력 높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배성희거든. 그 함께하는 사람이 민영삼이에요. 민영삼인데 저쪽에서 넘어오긴 했어도 너무 재미있게 말을 잘해요. 그리고 저쪽을 저격하는데 배성희를 통해 가지고 민영삼은 자꾸만 그 우파 투사가 되어가죠. 조금씩 그렇게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알고 경험이라는 것은 민영삼 씨라고 해야 될까요? 민영삼 원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민영삼 원장이 훨씬 많겠죠. 나이도 많고 좌파에서 경험도 많고 막 브레인이 좋아요. 머리가 샤프한 것이 똑똑하고 말도 좋아요. 딱 저격하는데 핵심을 잘 찔러가지고 하는 것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조금 더 우파적인 성향이 강한 것은 배성희 변호사가 훨씬 우파적인 성향이 강하죠. 배성희하고 민영삼하고 이렇게 투톱이 또 있잖아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런 사람들이 좌파를 잘 알잖아요. 주사파도 있고 좌파에서 정향해서 사상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 있고 좌파 내부의 인맥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생각, 좌파가 조직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좌파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의 패턴 있잖아요. 패턴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좌파에서 넘어온 사람들. 민영삼 그리고 이번에 그 선거대책위원장 하고 있는 통합당의 그 김종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김종인 선대위원장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좌파에서 넘어온 사람들 사상적으로 전향을 했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좌파하고 싸우는데 확실히 전향을 했다는 그 전제가 있죠. 확실히 좌파에서 넘어왔다. 이런 전제 하에서 볼 때 이런 사람들이 투쟁력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류가 있고 두 번째 부류가 있죠.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사파하고 싸우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탈북자예요. 탈북자. 북한에 대해서 추종을 하잖아요. 주사파들은 칭송을 하잖아요. 근데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 북한들의 인민의 삶, 북한 백성의 삶에 대해서는 무시하거든요. 공산당원 평양에 살고 있는 핵심적인 10만 이상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핵심 지도층,
지도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핵심 멤버들에 대해서는 추앙을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사파들이 추종을 하지만은 인민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말이죠. 주사파가 북한하고 하나가 되겠다 하는 것은 그 사람들하고 하나가 되겠다는 거고, 우리가 북한하고 통일이 되겠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과 통일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해방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탈북자들입니다. 이 주사파하고 싸우는 세 축 중에 아주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번에 지승호, 통합당의 비례대표가 된 지승호라든지 태용호라든지 이런 분들이 확실히 주사파하고 싸울 수 있는 선수들이죠. 선수들인데 지금 기독자유통일당에 있는 이해란 박사 이런 사람들도 확실하게 이승만의 가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그 기반 위에서 23년 됐거든요. 태영호는 온 지가 그래도 얼마 안 되잖아요. 최근에 북한의 실정에 대해서는 태영호라든지 지승호라든지 이런 분들이 잘 알고 있겠죠. 그렇지만은 또 이 안에서 논리를 개발을 하고 많이 싸워본 사람은 이해란 박사다 말이에요. 이 머리가 좋거든요. 말을 잘합니다. 보면은 좀 유익하다 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이해란 TV도 했었죠. 그런 거를 했던 사람들은 계속 자기가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투쟁력이 높습니다. 주옥순 TV를 했던 주옥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주옥순 여사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주사파하고 싸울 수 있는 두 번째 그룹은 탈북자 그룹인 거예요. 탈북자 그룹이 북한에 대해서 투쟁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대거 국회로 입성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어떤 그룹이 있을까요? 세 번째는 공안 그룹이에요. 지금 김성규 장로님 같은 경우에도 국정원장을 했죠. 국정원장을 했고, 황교안 총리, 황교안 대표, 지금 통합당의 대표, 그리고 김진태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법조계 안에 있으면서도 빨갱이 잡는, 주사파 잡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또 주사파하고 싸우는 데 있어가지고 세 번째 그룹이라고 할까요? 세 번째 그룹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그룹이 함께 국회에 이번에 대거 입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자유통일당에도 보면은 그 1번이 이해란 박사, 2번이 그 김성규 장로, 이런 그룹이 주사파하고 싸울 수 있는 전투력이 강한 사람이죠. 기독교인들의 갈등이 이런 거예요. 주사파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주사파하고 싸우는 이 세 그룹 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째는 주사파였던 사람 중에 전향한 사람들, 좌파에서 넘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지만 사상적으로 확실하게 전향을 한 사람들, 김문수 지사가 대표적인 인물이죠. 차명진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런 사람들이 주사파하고 싸우는데 핵심적으로 전위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전쟁을 할 때 최전방에서 싸우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좌파들이, 이 사람들이 타겟이에요. 사상도 잘 알고 사람들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좌파에서 넘어온 사람들, 사상은 잘 모른다 하더라도 좌파 내의 조직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조직이나 좌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최근의 경향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종인이라든지 민영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좌파에서 넘어온 사람들. 좌파 내부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불태를 하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탈북자들이죠. 어쨌든 북한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것이 주사파이기 때문에 북한 내부를 너무 잘 알고 북한 정권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이 피해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투력이 제일 좋을 거 아니겠어요? 아, 북한 정권 때문에 내 아버지가 죽었다. 북한 정권 때문에 내 형제가 죽었다. 지금도 북한 정권 하에서 내 형제들이 신음하고 있다. 이러면 이 사람들만큼 그 투쟁력이 높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지만은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북한에서 탈북을 했지만은 북한에 지금도 가족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인질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좀 문재인이 보세요. 북한에 자기 고모입니까? 이모입니까? 있다 보니까 이 자기가 북한에 대한 정책을 쓸 때 함부로 단호한 결단을 한다든지 북한을 길들이는 상호주의 같은 그런 정책을 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인질이 있으니까, 북한에 한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탈북자 중에서도 북한에 가족이 아직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문재인이 짱 날 수도 있거든.
가족이라는 게 피잖아요. 피는 땡기기 때문에 피를 이용하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볼모로 잡혀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입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북자를 쓸 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에 입성할 때 주의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냉혈한 아니냐 그런 거 아닙니다.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북한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군사 기밀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안 된다. 그러니까 탈북자에 대해서 우리가 국회에 입성시킬 때도 그런 문제는 주의점이 있어요. 그런 문제를 살펴봐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이 그 국정원이라든지 혹은 검찰 내에서도 공안 계통에 있었던, 그래서 주사파를 잡는 일에 열심히 했던, 잘 알고 있는, 법도 잘 알고 있고 그 업무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고 있는 그 경륜이 있는 사람들, 김성규 전 국정원장이라든지 그 김진태라든지 그 황교안이라든지 이런 그 사람들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편 중에서 우파 투사가 누구냐, 어떤 그룹들이 저 주사파 좌파하고 핵심 코어인 좌파의 코어가 주사파잖아요. 저 코어하고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 우리 편 중에 장수들이 누구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세 그룹은 다 필요합니다. 주사파하고 싸울 때 어떤 그룹이 더 많은 역할을 할 때가 있고 다른 때에는 사안에 따라서 또 다른 그룹이 더 기여를 할 수가 있지만 우파 전체적인 떡덩이로 볼 때, 그렇지만 이 세 그룹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참 여러분도 갈등이 좀 많을 거예요. 그냥 사표가 안 될락 하면은 사실은 거대 야당을 박근혜가 원하듯이, 박근혜가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투쟁력을 볼 때는, 우파의 투쟁력을 볼 때는 또 자유통일당 이런 정당의 비례대표로 누군가 또 한두 명이라도 들어가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통합당에 잘 싸워주면 괜찮은데 그런 또 갈등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갈등이 있을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표가 되면 안 되니까, 죽음표가 되면 안 되니까 반드시 군소 정당을 찍게 될 경우에 비례대표를 사표가 생기거든요. 반드시 그 사표가 생긴단 말이에요. 한석 두석을 얻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또 사람을 보면은 이해란 씨라든지 이해란 박사라든지 김성규 장로 이런 사람들은 너무 또 투쟁력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김문수 전 지사가 또 선대위원장을 해서 저렇게 한다고 하니까 또 같이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좋잖아요. 김문수 지사가 딱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좋은데, 하여튼 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고민이 아직도 있습니다. 작년에 꿈 이야기를 하나 할까요? 작년에 제가 꿈을 꿨는데, 김문수 지사 꿈을 꿨습니다. 김문수 지사 꿈을 꿨는데 작년 연말인데, 내가 김문수 지사하고 이렇게 악수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딱 어떻게 보면 지금 심정이에요. 저는 그냥 자유통일당도 당을 안 만들고 그냥 몰표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제가 많거든요. 사실은 사표가 되니까 어떤 형식으로든지 한 표든지 두 표든지 간에, 물론 크지는 않아요. 지역구를 지금 13석을 냈다고 하지만은 기독자유통일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가 한나라당이라고 한다. 그 통합당, 미래통합당에서 성산이 없는, 그러니까 우파에서 당선될 확률이 없는 그런 지역들만 골라가지고 출마를 했나봐요. 13석 정도. 전라도 이런 데겠죠. 그러니까 큰 문제는 안 되죠. 그래도 이 당을 만들어 놓으면 뭐 시장 선거를 나간다, 무슨 선거에 나가려고 자기 얼굴 알리려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사전 선거 운동을 지금 하는 거예요. 미리 얼굴을 알려야 되니까. 얼마나 선거 운동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까? 그래서 지역구를 출마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당에서 다 만류를 못하지 않습니까? 당 자체가 사람이 필요하고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다 보니까 전략상으로 제대로 통제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지금 그 다른 파 군소 정당에서 하고 있듯이 지역구를 대거 출마시켜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같이 죽자는 건데. 그럼 비례대표 이거는 그래도 타격을 많이 줘봐야 한석 두석이니까 그 정도는 가치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희생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강력한 투사를 국회에 입성시키기 위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세 그룹, 좌파에서 넘어와서 주사파하고 투쟁력이 강한 사람들, 그렇게 하고 탈북자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주사파 잡는 일에 앞장섰던 공안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세 그룹이 국회에 많이 입성할수록 좋거든요. 좋은데도 이게 지혜롭게 잘 계산을 해야 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리 생각을 하고 있다가 거기 가서 딱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겠죠. 인도할 때 지금은 되죠. 하나는 뭐 결정이 돼 있어야 되고, 지역구를 뭐 딴 데 찍으면 안 되잖아요. 지역구를 뭐 무소속에 나온 사람들 찍는다든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비례대표가 문제죠. 비례대표가 참 그래도 저희도 막 이해란 박사 이런 분들을 좋아하고 김성규 장로님 이런 분들 참 투쟁력을 높이 사는데, 그때 가서 또 성령 감동대로 저희는 선거를 하면 뭐 새벽같이 가서 찍고 오거든요. 새벽같이 가서 막 문 열기 전에 딱 가서 기다려 있다가 거의 그 앞에 한 20-30명 또 없을 때 그 가서 줄을 선단 말이에요. 새벽같이 전에 막 일어나서 옛날에 절에 우리가 그 절간에 연불하러 간다 할까요? 그런 옛날 사람들이 새벽같이 목욕제기하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거가 신성하다 해가지고 그런 건 아닐 수 있지만은 저는 막 새벽같이 가서 찍습니다. 새벽같이 찍고 오는데 저희도 뭐 잘못 투표라고 할까요? 투표하는 데 있어서 조심스러운 측면들이 있지만은, 그래 작년에 김문수 지사 제가 꿈 이야기 하다가 딴 이야기 하고, 꿈 이야기 하다가 막 낚시질 한 것처럼 딴 이야기 하고 이렇게 하는데, 김문수 지사 꿈을 꿨는데 꼭 지금 제 입장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제가 막 김문수 지사가 제 악수를 하려고 이렇게 먼저 하는데, 제가 막 악수하기 싫은 거예요. 김문수 지사하고 악수하기 싫어가지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불편한 사람하고 악수하려고 하는. 그래도 이제 김문수 지사가 손을 내미니까 우리가 손을 내밀잖아요. 손을 내미니까 김문수 지사가 양손을 합쳐가지고 도와달라고 이리 하더라고. 그래 그게 뭔 꿈인가. 작년에 연말에 꿨거든요. 그래 김문수 지사가 님이 이렇게 꿈에 나와가지고 막 내 손을 잡고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래 하는데, 지금 김문수 지사 선거운동 하는 건가? 기독자유통일당 지금 선대위원장이잖아요. 선거대책 공동위원장이죠. 김문수, 김경재, 그리고 김성규 장로님 이렇게 셋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가? 나도 이게 고민이에요, 사실은. 이번에 정규재 TV에서 김성규 장로님하고 이해란 박사하고 정규재 선생은 김문수를 내가 볼 때는 자기 말은 안 해도 너무 좋아해,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도 실망을 많이 했을 거예요. 김문수 지사 투쟁력이 높으니까 우파내에서 어쨌든 같이 우파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통합당에 대해서도 지지를 하면서도 김문수 지사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있어요. 우파들은 다 그런 측면이 있죠. 좌파 일단 싸움 잘하는 사람이 좋으니까 막 우물쭈물하고 막 결정해야 될 때 못하고 이렇게 하면 답답하잖아요. 우리가 지지를 하면서도 비판적 지지를 하죠. 비판적 지지를 하면서도 우파가 우파 색깔이 더 강해야 되고 더 강력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죠. 그렇지만 이기기 위해서는 또 통합을 해야 되는, 이게 딜레마 속에 있는데, 그 딜레마가 지금 선거할 때 지역구는 결정이 됐어. 이 비례대표에 지금 이 딜레마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는 한 표라도 박근혜 이야기처럼 거대 야당에다가 찍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기독교인으로서 참 이번에 기독자유통일당에 나와가지고 비례대표 1번, 2번, 3번, 특히 1번, 2번 하는 이야기가 참 감동이 있더라고요. 감동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소명으로 나왔다. 이런 이해란 박사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김성규 장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주옥순 여사도 그 거친 입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큰 목소리를 성대가 좋잖아요. 막 밖에서 아스팔트에서 계속 외치던 사람이 되노니까 이해란 박사도 4년 내내 아스팔트에서 그 싸운 사람이거든요. 그래 하니까 참 우리가 나는 그런데 나가보지를 않은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 대한 동지의식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기도도 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애착이 있잖아요. 김문수 지사 이런 사람들에 대한 애착이 있는 거예요. 이해란 박사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애착이 있으니까 저런 분들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또 저런 분들 또 찍었다가 내 표가 또 사표가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이 함께 있는 거예요. 사표가 안 되려 그러면은 사표가 덜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대 야당을 찍어야 되는데 또 이해란 박사라든지 김문수 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아스팔트에서 고생한 사람들 생각하면 저 사람들 좀 그래도 최소 2명이라도 1명은 약해요. 둘이가 정도 돼야 둘서이가 돼야 이렇게 딱 같이 해가지고 뭔가 국회 안에서도 목소리를 내는데 힘이 있잖아요. 혼자는 좀 약하거든. 둘세 정도 최소 2명 정도는 국회에 입성을 하면 좋은데 하는 이런 아쉬움들이 있으면서 또 이 막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김문수 지사가 이번에 이제 나와가지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란 박사, 김성규 장로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 들으면 또 마음이 움직여요. 그렇지만 또 생각으로는 사표가 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마음과 생각이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사람이 혼자인데 사람은 하나인데 마음에 사람이 따로 있고 생각하는 사람이 따로 있듯이 두 사람이 막 바울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육신의 사람,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하고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둘이서 싸운다고 우리 안에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리 하듯이 육신의 마음이 하는 생각이 있고 영의 마음이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둘이서 막 안에서 싸우듯이 이 안에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우파 안에. 비극이죠, 비극. 한편으로는 그냥 통합당에서 탁 기독자유통일당 정강훈 목사 책을 탁 포용을 해가지고 비례대표 순번에다가 말이죠. 그 이해란, 그리고 또 누굽니까? 김성규, 뭐 이런 주옥순 이런 사람들 비례대표 순번에 그래도 한 2명이라도 넣었으면은 그랬으면 또 기독자유통일당 색깔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가면은 좀 그럴라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은 더 선명 우파 색깔을 내기 위해서는 그게 좋은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막 그런 갈등이 없습니까? 내 마음하고 내 마음이 하는 거하고 내 머리가 하는 거하고 둘이가 싸우는 것 같아요. 둘이서 마음의 사람이 따로 있고 자아가 정신분열증 걸리겠어. 이러다 마음에 내가 따로 있고 생각하는 내가 판단력으로 보면은 이 표 계산을 하면은 그대 야당으로 찍어야 되는데 이 또 마음이 또 가는 데가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거기다 또 정강훈 목사도 감옥에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갈등이 있겠죠. 여러분 기도해서 그날 아침에 가서 기도해서 그냥 성령 감동하시는 대로 가서 찍으세요. 그러니까 지역구만 딴 데 안 찍으면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이 무소속 하나 반발해갖고 출마한 그 정도의 피해밖에 주질 않는 거니까 한석 많아야 두석 줄 수는 없죠. 비례대표 정당 하나가 2개를 줄 수는 없어요. 피해를. 그렇게 하는데 이거 문제를 여러분 한번 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있잖아요. 그 말씀하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정당화시키는 건 아닌데 바울이 그래서 둘이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법, 성령 충만하면 이 죄의 법을 장악을 한다는 거예요.
죄의 법대로 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중간 과정적인 이야기인데, 이 바울의 고민이 그냥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진짜 이 사망의 몸은 아닌데, 진짜 이 사망의 몸처럼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다투는 것처럼 이 생각 속에서 진짜 그대 야당을 내가 찍어야 돼. 찍고 문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비례대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표가 안 돼야 되지. 근데 또 마음으로는 또 기독교인으로서 또 저걸 찍어야 되나. 이렇게 두 개가 갈등을 한다는 거죠. 두 개가 어느 것이 옳다. 사표를 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사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대 야당을 찍어야 되고, 또 마음으로 저 기독교인들이 뭉쳐야 되지 않느냐. 기독교인들끼리 또 따로 뭉쳐야 되지 않느냐. 우파 전체가 뭉치기 위해서는 그대 야당을 찍어야 되거든요. 또 근데 기독교인들끼리 또 뭉쳐야 되지 않느냐. 이 신앙이죠, 신앙에. 그런 게 마음에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황교안 대표도 기독교인이잖아요. 집내교 아주 똑실한 크리스찬이잖아요. 통합당 내에서 기독교인들이 또 많이 있고, 그래서 당을 따로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도 통합당 내에서 기독교인들이 힘을 받도록 통합당을 또 지지해야 되지 않느냐. 통합당을 통해서 이것을 실현할 것이냐, 따로 당을 만들어서 실현할 것이냐, 이 방법론적인 거잖아요. 목표는 같다 하더라도 기차 타고 갈 것이냐, 고속버스 타고 갈 것이냐, 서울 갈 때 이런 고민하잖아요. 가끔 기차 타고 가면 화장실도 언제나 이용할 수 있고 좋은데 또 비싸단 말이에요. KTX가. 그러니까 고속버스 타고 가면 또 고속버스 나름대로 널찍하잖아요. 고속버스가 상당히 편합니다. 좌석이 요즘에는. 우등 같은 경우에는 기차보다 싸고. 그런데 또 화장실 가기가 불편해요. 화장실을 가다가 한 번밖에 못 가잖아요. 소변이, 화장실을 자주 가는 사람들은 그 버스 타고 가는 게 참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 어느 것이 좋나 어느 것이 좋나, 경제적으로 생각하면 버스 타고 가면 좋은데, 또 화장실 간다든지 이렇게 좀 안전하다는 것을 생각하라면 기차가 더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차 타고 가야 되는데 비용은 또 더 비싸고, 이런 계산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그 딜레마 속에서, 생각 속에서는 안 돼, 뭉쳐야 돼. 또 마음속에서는 그래도 기독교인 찍어줘야 되나, 기독교인들끼리 뭉쳐야 되나, 그러면서 또 기독교인 우파를 찍어야 되나, 이해란 씨 저 돼야 되는데, 김승규 장로가 국회의원 돼야 되는데, 또 생각 속에서는 제가 진짜, 여러분들은 이 선거철에 이런 갈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지금도 이런 갈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서 그날 아침에 가서 진짜 결정을, 그날 가서만 손가는 데가 성령께서 원하시는 데겠죠. 내가 손가는 대로 생각은 고민은 다 해놓고 그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그래, 그날 가서 아침에 내가 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찍는 게 그런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비례대표 어디 찍을 것인가 하는 고민을 아직도 저는 하고 있어요. 이제 마음 약해서 자유통일당을 생각하면 마음 약해서 돌아서는 그 사람 짜라짜짜짠짠 혼자 남으니 쓸쓸하네요. 내 마음 허전하네요. 이런 거예요, 진짜. 마음 약해서. 여러분 마음은 약해지지 마세요. 갑자기면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판단력이 흐려져요. 마음이 자꾸만 조금씩 움직일 때가 있잖아요. 저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김문수 지사가 내 손을 잡고, 진짜 내가 생각으로는 저 찍으면 안 된다 하는데 김문수 지사 손을 한번 잡고 이러면 또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김문수 지사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이 딜레마예요. 우파의 딜레마. 꼭 황교안하고 김문수하고 따로 질이 돼 있으니까, 황교안하고 정강훈하고 따로 돼 있으니까 이런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부부 싸움 해가지고 부부가 이혼하는데 엄마 따라갈래 아빠 따라갈래, 엄마가 좋나 아빠가 좋나, 이런 것처럼 우리가 기독교인 우파는 이런 딜레마 속에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이라는 그 교수 있지 않습니까? 울산대입니까? 이정훈이라는 기독교 우파 사상 운동하는 그런 분들은 또 그 통합당을 통해서 하는 게 맞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기독자유통일당 이런 분들은 또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표 계산을 하고 현실을 계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제 마음 같지 않습니까? 진짜 갈라디아서도 하나 더 읽어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막 이런 갈등하고 있는 인간의 실존의 문제. 실존이라는 것은 인간의 실존주의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존주의 뭐 다른 여러 가지 뜻이 있고 해석이 분분하겠지만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고 갈등하는 것 중에 인간의 의지로 결정을 해서 바꿀 수 있는 것만 우리가 실존의 영역 안에 넣자 하는 게 실존주의로 저는 그리 해석을 합니다. 인간의 의지의 영역이 미칠 수 있는 삶의 영역이죠. 독일어로 지츠임 레벤입니까? 지츠임 레벤. 삶의 영역이라는 거죠. 삶의 현장. 그래서 인간의 의지로 내가 결정하든 남이 결정하든 인간들의 의지로 결정해서 바꿀 수 있는 영역만 우리가 철학의 영역으로 두자.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영적인 세계는 닫혀버리는 거죠. 그게 실존주의입니다. 결국은 실존주의는 감정주의로 흘러가요. 감성주의로.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쾌락주의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르트르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타락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건데, 삶에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영역만 사람이 관심을 가질 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장님이라는 이야기. 삶을 파괴해버립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르겠자.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하고 성령의 소욕이 우리가 인간의 그 실존이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실존 안에서 둘이가 거대한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세상 안에서도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하고 이게 큰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게 전쟁이 붙었죠. 법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법을 만드느냐는 그 문제가 이 전쟁의 핵심입니다. 이 전쟁의 핵심이에요. 세상의 전쟁의 핵심은 법에 관한 문제가 1차적이고, 그리고 그 법을 어떻게 지키느냐,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 문제가 세상의 전쟁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전쟁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안에 그런, 제 안에라고 할까요? 제 속에 그런 갈등이 있어요. 마음의 법과 진짜 생각의 법이 싸우는 것 같아요. 마음의 법과 생각의 법이. 비례대표 이야기라는 거, 지역구는 그 논의의 대상이 아니고 갈등의 대상이 아니고 그거는 뭐 정해놨으니까. 근데 그렇다 이 말이에요. 괴롭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날 아침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4월 15일 아침에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표가 안 되려 그러면 그대 야당을 찍어야 돼. 사표의 위험을 안고 가치정당을 찍을 것이냐, 저 이해란이를 찍어야 되나, 그런 거잖아요. 김성규를 찍어야 되나, 저 김문수한테 힘을 좀 보태야 되나, 이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황교안 일을 해야 되나, 이 마음과 생각이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갈등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제게는 그런 갈등이 아직 있습니다. 전혀 또 다른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기독교인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군소정당이 많은데 자꾸 기독자유통일당만 이야기를 하느냐. 난 기독교인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나쁘지가 않아요. 하나는 그러나 최선이고 하나는 차선일 수도 있고, 거꾸로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차선이었던 것이 최선이었을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까요? 아마 정규재 선생은 내 추측인데 이해란 박사를 너무 좋아하고 김문수를 너무 좋아해. 김문수를 너무 좋아해서 이 비례대표는 기독교인도 아니면서 찍을지도 모르겠어. 확실한 건 아닌데 내 추측입니다.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건 내 마음이잖아.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저는 황교안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황교안이 대통령 되고 김문수 총리 되고 김진태 법무장관 되고 아니면 이현주도 변호사 출신이니까 이현주 이런 사람들이 법무장관 되고 이러면 안 좋겠습니까?
그런 꿈을 한번 가져봅니다. 휘열한 박사가 통일부 장관이 되려나 그런 건 조금 너무 많이 나간 것 같고 이런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갈등을 더 부추기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정리가 안 됩니다. 사실 한편으로 생각으로는 정리가 되는데 이 마음 때문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이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멘.